자궁근종이 암입니까? 암이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 예. 그 자궁근종은 종양인데요. 네. 예, 종양이라 하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환자분들이 암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종양은 양성 종양과 악성 종양으로 나뉘는데 예. 악성 종양을 저희가 일반적으로 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 양성 종양과 암의 차이는 뭐냐면 양성 종양은 혹이 생긴 그 부위에서만 예. 커지는 것을 이야기를 네. 하고 암은 그 부위에서 커지는 것뿐만 아니라 예. 다른 장기로 전이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암이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자궁근종은 그 생긴 그 자리에서만 커지는 양성 종양이 되겠습니다. 그 자궁근종은 암이 아닙니다. 안심하시고요. 근데 네. 양성 종양이라서 오늘 종양이라는 얘기가 여러 번 나올 텐데 안심하셔도 된다. 일단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제 비슷한 연령별의 여성들은 거의 자궁근종을 조금씩 다 갖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연령별로는 어떤가요? 자궁근종은 여성에서 생길 수 있는 종양 중에서 가장 흔한 종양이 되겠습니다. 보통 가임기 여성의 경우에 있어서는 20%에서 30% 정도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예. 40세 이후에는 40에서 50% 정도 자궁근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중년에서는 한 되어 있습니다. 절반 정도는 갖고 계신다. 그렇죠. 그게 진찰을 해보면은 거의 다 그러니까 2명 중에 1명은 다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요. 예. 그 예를 들어 이제 10대인 경우를 만약 예를 들어 보면은 예. 자궁근종은 여성 호르몬의 분비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커지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사춘기 이전에는 여성 호르몬 분비가 안 되니까 예. 사춘기 이전에는 자궁근종이 생길 수가 없고요. 예. 사춘기 이후에인 경우에 있어서는 여성 호르몬 분비가 되니까 이론적으로는 10대도 생길 수도 있겠지만 네. 10대 후반에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적은 없습니다. 60대, 70대는 어떻습니까? 근종은 거절에 아마 가임기 때부터 생겨서 예. 뭐 40대 이후부터 거의 40~50% 생긴다고 말씀드렸으니까 네. 그때부터 가지고 있는 게 되겠죠. 네. 이제 가지고 있는 근종이 좀 더 커져서 이제 발견이 되거나 예. 하는 그런 문제들이 되겠습니다. 또 흔한 얘기 중에 선생님 왜 예. 내가 자궁 그 건강검진에서 근종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물어보니까 우리 엄마도 있대요라는 말씀을 예. 하신단 말이죠. 네네. 그럼 이게 유전이 된다는 뜻입니까? 예. 이게 결론적으로 보면은 유전이라기보다는 가족성의 경향을 보인다 가족성 하는 게 경향.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유전적이라는 의미는 몇 퍼센트 반드시 몇 대 몇의 비율로 전달이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 유전자도 있어야 되고 유전자도 그렇죠? 있어야 되고 네네. 그런 네. 문제인데 이거는 그런 건 아니고 네.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는 뭐 자료가 없지만 네. 미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한 50% 정도 예. 가족력의 경향을 보인다 돼 있고 태국의 연구에서 보면은 한 3.5배 정도 네. 가족의 경우에 자궁근종이 생길 경향이 높아진다 예. 하는 그러한 보고들은 있습니다. 건강검진 통해서 발견하셨다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는 뭐냐면 네.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다. 예. 이렇게 보이는데 그래도 증상이 있는 경우가 가끔 있죠.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나요? 예. 대개는 이 자궁근종은 증상이 없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 왜 흔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증상이 있는 경우가 보통 보면 한 20에서 50% 정도 증상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증상으로 보면은 생리양의 변화, 생리양이 많아진다든지 네. 출혈과 관계된 문제, 예. 또 하나는 통증과 관련된 문제, 예. 그다음에 이제 주위에 압박감을 느낀다는 그런 문제, 예. 또 근종이 커지다 보면은 이제 방광 쪽을 자극을 해서 소변과 관련된 문제, 예. 또 장과 연관이 되어서 예. 배변 습관의 문제 예. 이러한 것들로 크게 나눠질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먼저 출혈과 생리양 같은 경우를 먼저 말씀드리다 보면은 근종이 이제 생리하는 곳 안쪽으로 생기게 되어서 네. 그 자궁 내막 있는 쪽으로 커지다 보면은 생리양이 점점 더 많아진다 예. 하는 건데 이거를 환자분들이 많아진다는 거를 느낄 수도 있지만 예. 못 느끼는 분들도 계세요. 아. 그래서 제가 물어볼 때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갈수록 생리할 때 덩어리가 예. 점점 많아지느냐 하는 예. 거를 이제 물어보게 되면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예. 또 빈혈과 같은 증상을 이야기할 때입니다. 그런데 환자분이 실제로 검사를 해보면 빈혈이 있는데 그렇죠. 빈혈을 못 느끼시는 분들도 계세요. 적응이 돼서 모르는 거예요, 이 부분이. 예, 만성적으로 돼서. 예,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혹시나 계단이나 이런 거 올라갈 때 네. 숨이 차거나 네. 저는 옛날보다 많이 피곤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 환자분들이 되게 그렇다. 그럴 때 검사를 원래 해보면 그런 거 아니에요. 난 다 그런 줄 알았는데 예. 뭐 이런 식. 예, 그때 이제 검사를 해보면 빈혈이 발견되는 경우가 그렇죠. 많습니다.
또 이제 통증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면은 예. 생리통과 같은 증상들도 나타날 수 있지만 예. 아랫배가 묵직한 네. 그러한 느낌. 쉽게 말하면 환자분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뭐 아랫배에 뭔가 돌 하나 얹어둔 듯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크기가 예. 돌면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라고 하거든요. 예. 그러면 근종의 크기가 있다, 제법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 방광 쪽으로 근종이 커지다 보면은 방광을 자꾸 자극을 하게 되니까 소변을 자꾸 자주 보러 가게 된다는 예. 그게 빈뇨와 같은 증상이 있을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대장이나 직장 있는 쪽으로 커지다 보면은 변비와 같은 그러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어머님들께서 여쭤보시는 거. 나 폐경한 지 오래됐는데 네. 옛날에 자궁근종 있었는데 이거 계속 검사해야 돼? 아니면 예. 뭐 점점 더 작아진다던데 폐경되고 나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좀 예. 정리를 해주실까요? 예, 그 자궁근종은 제가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서 네. 생기거나 이제 커지거나 할 수 있는데 예. 이제 폐경이 되면 여성 호르몬이 분비가 안 되어서 네. 이제 생리가 안 나오는 그걸 이제 폐경이라 하기 때문에 폐경이 되신 분들은 호르몬 영향이 없으니까 네. 자궁근종은 커지지가 않습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종양이기 때문에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크기가 그대로 있거나 줄어들게 됩니다. 예. 그런데 아주 드문 경우에 네. 이러한 근종이 네. 암으로 변하는 경우들이 간혹가다 아주 드물게 있습니다. 예. 그 빈도는 우리가 근종을 수술하고 나서 암으로 발견되는 경우가 한 500명 중에 1명 정도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네. 드물지만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폐경이 되었다 하더라도 네. 근종은 커지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지만 네. 1년에 한 번씩 예. 정기적으로 초음파 검사를 해서 네. 검진을 하시는 것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자궁근종을 이렇게 요즘은 다들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시니까 검색을 하시면 따라 나오는 게 자궁선근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름도 생소하고 네. 이게 뭐 자리도 비슷한 것 같은데 선생님 이건 뭔가요? 자궁선근증 이건 뭔가요? 예, 자궁선 근증은 자궁근종처럼 종양은 아닙니다. 예. 종양은 아닌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궁의 안쪽에 생리하는 곳인 자궁내막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자궁내막이라는 곳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생리를 할 때 자궁내막 세포와 피가 같이 나오는 것이 생리라고 이야기를 그렇죠.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 자궁의 내막의 세포가 자궁 근육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이게 근육 안으로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예. 한 달에 한 번씩 생리할 때 밖으로 생리가 나오기도 하지만 네. 근육 안쪽에서도 생리를 하는 거예요. 거기 피가 고이겠네요. 예, 피가 고이죠. 쉽게만 이야기하면 우리가 멍이 든다고 보면 되는데 맞아요. 자궁 근육에 피멍이 든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이해가 훨씬 빠를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한 달에 이제 피멍이 되면 우리가 팔 이런 데 멍이 들었다 그러면 만지면 아프지 않습니까? 아프죠. 예. 아프고 단단합니다. 네. 예, 그래서 생리를 할 때마다 통증이 있게 되고요. 아프니까 예. 멍이 들었으니까. 그리고 근육 자체가 멍 때문에 우리가 단단해지게 되니까 예. 우리가 한 달에 생리를 할 때 생리량이 나오다가 줄어들게 되는 이유가 예. 이제 자궁 근육의 수축력이 좋아서 혈관을 쪼아줘서 생리량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근육이 선근증 때문에 피멍 때문에 단단해지게 되니까 예. 수축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생리량도 많아지게 되고요. 예. 그래서 선근증은 생리량이 많으면서 생리통이 심한 경우, 점점 심한 경우 예. 그런 경우가 특징적인 증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거 어디서 전에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자궁내막증 설명할 때 왜 네. 생리통이 굉장히 심하고 예. 난임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예, 얘기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비슷합니까? 예, 크게 보면은 예. 자궁선근증은 자궁내막증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한 종류다.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궁내막증이라는 정의 자체가 자궁내막 예. 이것이 자궁 안쪽에 있는데 자궁 안쪽의 부위를 벗어나서 예. 자리를 잡은 경우를 자궁내막증이라 하거든요. 그렇죠. 뭐 예. 이게 나팔관에 가 있던가 아니면 난소에 가 있던가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되는 거죠. 예. 자궁내막증이라는 병은 이제 생리를 하게 되면 그 질을 통해서 생리가 나오게 되는데 네. 이게 그 나팔관하고 배 안하고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생리가 질을 통해서 밖으로 나오는 게 대부분이지만 예. 나팔을 타고 역류를 해서 배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 여성분들은 모두 다 누구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게 배 안에 들어가면 다 흡수되고 없어지는데 예. 자리를 잡고 사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자궁내막세포가.
그게 이제 자궁내막증인데 예. 이게 자궁내막이 자궁근종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경우 예. 이거를 특징적으로 자궁선근증이다 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궁내막증은 굉장히 고약한 질환이다. 그때도 네.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고 치료도 맞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네. 뭐 출혈량도 많고 빈혈이 오고 아프고 아파서 응급실에 실려갈 정도로 굉장히 심하다고 하는데 네. 그럼 자궁선근증도 그럴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자궁선근증은 네. 예, 당연히 이제 생리량이 많고 예. 생리통이 점점점 생리를 할 때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멍이 계속 생기게 되고 예. 그 부위가 점점 더 넓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생리통이 점점 더 심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드물게는 이제 심한 경우에 예. 생리하는 기간 동안 너무 아파서 응급실을 방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정도면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은데 그럼 네. 자궁선근증 선생님 어떻게 치료하나요? 자궁선근증의 치료는 뭐 자궁근종의 치료와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데요. 네. 우리가 당연히 이제 임신을 이제 해야 되는 네. 가임기 여성의 경우에 있어서는 예. 보존적 치료를 갖다가 하게 되는데 예. 만약에 출산을 할 이제 이유가 없다, 아기를 더 이상 놓지는 않을 거다 예. 하는 그런 분들은 결국에는 자궁을 전체 다 같이 수술을 하는 것이 궁극적인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렇겠네요. 무서워지는데 선생님 이제 이게 자궁근종인지 아니면 자궁선근증인지 자궁내막증이 있는 건지 이거 이제 예. 검사를 하려면 선생님 우리 산부인과 가시면 다들 초음파 일단 기본적으로 하시는데 그 검사로 다 확인이 가능합니까? 예, 그 자궁근종과 자궁선근증은 네. 초음파로 거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이고 됐네. 예. 예. 자궁근종은 초음파로 거의 다 구분이 가능하다 보시면 되고요. 예. 자궁선근증은 초음파로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MRI 검사를 하게 되면 네. 자궁선근증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네. 특히 자궁근종 같은 경우도 MRI 사용하는 경우가 크기와 위치를 좀 정확하게 또는 개수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MRI 촬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궁근종을 이제 보존적 수술을 할 때 그때 MRI 같은 경우는 의료보험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MRI는 그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1차적으로 초음파 검사를 갖다가 대부분 하게 됩니다. 근종이 있으면 무조건 수술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닙니까? 네. 예. 근종의 대부분은 이제 정상이 없기 때문에 네. 정상이 없는 근종은 원칙적으로 치료할 이유가 없습니다. 증상이 없으면 예. 크기에 관계없이 치료 안 해도 된다. 꼭 그런 거는 아니고요. 예. 예, 그게 정상이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환자분이 느끼는 증상은 뭐 출혈과 통증, 네. 그다음 압박과 같은 증상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예. 그런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네. 일정 부분 이상 크기가 크면은 네. 이제 만져지는 증상들이 있거든요. 만져지는 것도 하나의 증상입니다. 예. 자기가 아랫배에 뭔가 등이가 만져진다는 것도 하나의 예. 증상이기 때문에 크기가 크면은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것이겠죠. 예. 그런데 대부분은 이제 그 증상이 없는 근종들이 대부분 많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수술할 이유가 없고요. 예. 대부분은 3개월이나 6개월 또는 뭐 어떤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네. 이제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예. 크기의 변화가 있는지 또는 증상이 나타나는지를 추적 예. 관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45세 여성 있으세요. 증상은 지금 없습니다. 아프지도 않고 출혈량이 뭐 많거나 하지도 않고 출산 이미 다 끝내셨습니다. 그런데 크기가 좀 큽니다, 선생님. 한 10cm 정도 됩니다. 예. 이게 근데 10년째 계속 10cm입니다. 예. 자, 이런 경우는 수술을 하나요? 아니면 추적 관찰만 하나요? 저는 환자분한테 수술을 하자고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 환자분들한테 제가 본인이 이제 생리량이 많다거나 하는 증상은 없지만은 네. 이게 그런 이제 바깥쪽으로 주로 자라는 혹인 경우에 그렇거든요. 네. 그런 분한테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혹시 아랫배에 뭐가 누워서 만져보면 뭐가 만져지지 않습니까? 예. 배가 나온 건 줄 알았어요. 이렇게 예, 대부분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또 앉아 계시거나 이렇게 할 때 예. 또는 뭐 서서 걸어 다니거나 어떤 일을 하실 때 아랫배에 뭐가 눌리는 듯한 네. 뭐 돌 하나 올려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네. 그런 거 있다고 하십니다. 예. 그러면은 그런 게 있는 것이 제가 증상이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면 예. 환자분들은 그게 증상이구나라는 걸 느끼시게 되고 그것도 하나의 증상으로 있기 때문에 예. 10cm 근종이 분명히 만져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건 수술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선생님 저는 평생 한 번도 수술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무서워요. 예. 약물로 어떻게 좀 약으로 되는 거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본인이 인터넷에서 막 찾아보신 거 이런 것들 말씀하신단 말이죠. 네네. 어떤 게 있습니까?
약물 치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종양이기 때문에 네. 무조건 수술하는 게 종양은 치료의 원칙이거든요. 수술이 1번이다. 1번이죠. 예. 그런데 수술을 이제 안 하고 예. 약물 치료를 하는 경우는 지금 당장 수술을 못 하는 상황, 예. 이런 상황들이 이제 약물 치료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약물 치료는 결국 자궁근종이 여성 호르몬에 영향을 받아서 커지게 되는 거니까 예. 여성 호르몬을 억제시키는 이러한 것이 이제 약물 치료가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출혈량이 많거나 생리량이 많아서 빈혈이 생겨 있는 경우, 예. 그런데 수혈하기는 이제 거부를 하거나 수혈을 싫어한다. 예.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네. 그런 약물 치료를 통해서 생리를 몇 달간 안 하게 만든 다음에 호르몬 억제해서 예. 인위적으로 폐경 상태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하는 기간 동안 생리가 안 나오게 되는 기간 동안 철분제를 복용을 해서 예. 빈혈을 정상화시켜 난 다음에 결국 수술을 진행할 때 예. 그럴 때 이제 약물 치료를 하게 되고요. 예. 또 하나는 지금 내과적 질환, 예를 들어서 심장이 되게 지금 현재 안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수술하기에는 좀 위험해요. 그럴 수 심장 있죠, 때문에. 그럴 수 있죠. 예, 그런 경우에서는 예. 심장을 충분히 치료하고 나서 예. 이제 안전하게 수술하기 위해서 예. 내과적 치료를 먼저 하고 그 기간을 기다리기 위해서 약물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근종이 너무 큰 경우에 있어서는 근종 크기를 조금 줄여서 예. 하는 이제 그 약물 치료를 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